한국은 호구잖아. 한국 같은 나라에는 방위비를 더 뜯어내야 돼.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최후 통첩이라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은 ATM의 나라라며 더욱 몰아낼수록 돈을 뱉어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위비 인상은 현실화된 상황이지만 한국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방위비 인상 협상 후 한국이 보여준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했을까요? 방위비 인상을 넘어서 미국과 튼튼한 파트너십 확보와 미국의 1,000조가 넘는 전투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어 열고 천장이 높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신선한 커피향과 잘 닦인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반짝이는 회의용 탁자 위에 긴 빛의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 스미스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정책 담당자로 오늘은 제 오른쪽에 중앙정보국의 리사 카터가 왼쪽에 같은 부서에 마이클 하퍼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우리 군사 지원에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었어요. 리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 우리는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해야 해요. 무려 500% 인상을요. 그녀의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LG 같은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가 말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주는 것에 비해 공정한 대가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트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대한민국. 그들은 70년 넘게 우리 곁을 지켜준 친구 같은데 과연 5배나 더 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고 오랫동안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의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게 이 일은 단순히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친구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리사가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고 부르지만 서울에서는 우리가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존중은 어때 반감은 피해야 합니다. 마이클이 펜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되 현 상태에 안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태평양 건너편 서울의 불빛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이미 한국 측 관료들과 마주 앉아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들이 우리의 요구에 얼굴을 찌푸릴까 물러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공부했던 역사가 번쩍 스쳤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그리고 재건의 과정들. 관광객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 들리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부심 넘치는 표정이 떠올랐었어요. 그들이 이곳을 지었고 그만큼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상안을 제안하기 전에 기술, 공유나 합동훈련 같은 새로운 혜택을 함께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리사가 살짝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의 어깨도 조금은 풀린 듯 보였어요. 좋은 출발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제 심장이 조금은 안정되었어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이었죠. 해낼 수 있다.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회의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더욱 굳건해질 기회를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국까지의 긴 비행 덕분에 좀 피곤하긴 했었지만 신나는 마음이 온몸을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기내용 가방을 단단히 잡고 출입국 심사라는 안내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었죠. 한번 관광객으로 방문해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임무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피켓을 든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 환영합니다 라고 또렷한 영어로 인사했었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였더니 저도 감사합니다. 오게 되어 기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공항을 빠져나가 점점 시골 풍경을 지나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농경지가 저층 빌딩으로 바뀌고 다시 거대한 고층 건물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지날 때마다 K-팝 스타와 최신 영화 홍보 현수막이 눈에 띄었고 아침인데도 화려한 전광판이 도로를 환히 밝혀주고 있었죠. 도시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평택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리버티 캠프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국 내 미군 기지에 들어가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었어요. 첫 번째 게이트에서는 단정한 군복 차림의 한국 군인 한 분이 여권을 확인하고 손짓으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에서는 미국 군인이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마지막 차단기가 열리자 우리는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높은 울타리와 감시탑이 작은 도시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늘 푸른 나무가 늘어선 넓은 도로를 따라 가지런히 놓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전투기를 숨겨둘 만큼 큰 경납고와 위장막 아래 주차된 전차 세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지 안공기는 디젤 냄새와 가깝은 풀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서 대령님이 맞아주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군복에 환한 미소를 띤 최 대령님이었어요. 리버티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미스 씨,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대령님. 영광입니다 하고 답했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 걸린 긴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한국 군인과 미국 군인이 훈련을 마친 뒤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해질녘 비행장에 전투기가 실루엣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협력과 신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령님이 활주로가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C-17 수송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대령님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대령님이 말했습니다. 이 기지는 우리의 또 다른 고향 같은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미군의 많은 장비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겠죠? 하고 반쯤 농담처럼 말했었어요. 대령님이 부드럽게 웃으시더니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분담률 건설비의 92%라는 글자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이 휙 커졌습니다. 92%요? 하고 조금 놀라 목소리가 높아졌죠. 표와 그래프가 한국이 막사, 식당, 비행장까지 직접 자금을 대여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했었습니다. 머릿속이 분주해졌죠. 이곳에 오기 전엔 미국 돈이 가득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한국이 대부분을 책임졌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대령님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을 믿기에 리버티 캠프를 직접 지은 거죠.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C-17 수송기들이 활주로 위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새로운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함께 만들어 온 곳이네요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령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행장과 세막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습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커피를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힘이 느껴졌어요. 호기심과 감탄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야말로 이번 방문이 제게 가져다줄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먼 언덕 위로 막 비치는 시간에 저는 훈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지 풀풀 나는 길가에 세워주었어요. 양옆으로 낮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너머로 짙은 녹색의 전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큰 포들도 잔디 위에 배치되어 있었죠. 공기에서는 기름 냄새와 촉촉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 육군의 실사격 훈련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민석 대위께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반짝이도록 광인한 전투화를 신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었어요. 가슴에 달린 네임택에는 제2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위님은 예의 바르게 거수경례를 하시고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또렷한 영어로 인사하셨죠. 저도 거수경례를 하고 단단하게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대위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위님은 저를 자갈길을 따라 열린 훈련장 쪽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복을 맞춰 입은 병사들이 가지런히 줄 서서 배낭과 소총을 메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작은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30명쯤 되는 것 같았는데 모두 딱 정지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K9 자주포라 불리는 기동포들이 탱크처럼 튼튼한 궤도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리키셨습니다. 우선 포병 사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전차 시연도 보시게 될 거예요. 차분하면서도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었어요. 저는 대위님을 따라 낮은 시멘트 벙커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창문 너머로 K9 자주포에 올라탄 병사들이 엔진을 가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엔진 소리가 멀리서 천둥처럼 우르르 울렸습니다. 발사 순간엔 땅이 흔들리고 눈부신 주황빛 성광과 함께 우렁찬 폭발음이 훈련장에 퍼졌죠. 저는 깜짝 놀라 몸이 움찔하며 귀를 막았었습니다. 와 하고 속삭였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대위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포병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정확도를 훈련합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짧은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또다시 사격이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시간을 세어보았습니다. 포탄이 목표고지 근처에 정확히 명중하며 작은 흙먼지 폭발이 일어났죠. 병사들이 은근히 환호성을 지르며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확하네요. 정말 정확해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실력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가고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전차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검은 표범이라는 뜻의 K2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굵은 포신이 마치 거대한 손가락처럼 지평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벙커 플랫폼에 올라 타 전차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차가 전진할 때마다 땅이 울리고 가슴이 진동했었어요. 궤도가 자갈을 밟으며 부스럭거렸고 전차는 마치 모형 장난감처럼 완벽한 회전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대위님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차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운전병들은 시뮬레이터와 현장에서 매주 훈련을 받죠. 저는 전차 한 대가 먼 목표를 겨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포탑이 해치가 열리더니 승무원이 머리를 내밀어 조준을 확인했어요. 전차가 한 발, 두 발 쏠 때마다 모래먼지가 두 번에 걸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강력하네요. 정말 강력해요 하고 감탄했었죠. 사격 시연이 끝난 뒤 대위님은 제게 직접 훈련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 옆을 걸으며 작은 크레이터와 부서진 금속 조각을 밟았습니다. 대위님이 전차 포탄에 포탄통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제 팔뚝보다도 크고 묵직했었어요. 제가 그것을 집어들고 무게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 장비구나. 이 병사들이 바로 이런 기계로 나라를 지키는구나. 대위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미스 씨, 우리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고 미군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저는 그분의 눈을 마주보며 마음속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초기 의문이 아침 햇살과 포성 소리 아래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자랑스럽고 유능한 군대를 분명히 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한국 군대의 힘을 직접 보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에서 내려 청와대의 웅장한 정문을 마주했어요. 넓은 돌계단이 깊은 녹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나무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단정한 군복을 입은 경호원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침착함이 묻어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며 계단을 올랐었어요.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자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큰 창문으로 빛이 쏟아져 방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옅은 금빛 커튼이 양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방 한가운데에는 무거운 오크 탁자가 놓여 있었고 높은 등받이 의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CIA의 리사 카터, 국무부의 마이클 하퍼,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한국 측 대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준우 차관님이 계셨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과 노트가 손에 쥐어지니 묵직하게 느껴졌었어요. 탁자 위에는 꽃병에 꽂힌 신선한 꽃향기와 잘 닦인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차관님이 영어로 운을 떼셨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스미스 씨, 청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양국은 오랜 세월 함께해 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반복했었어요. 저희도 동맹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마음속에는 긴장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회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여기서는 제가 손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차관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공정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을 계속하기를 제안합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더 많은 기술과 훈련을 공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가슴이 살짝 떨렸었어요. 기술 공유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요구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고가의 전투기와 방어 시스템이 스쳤죠. 정말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차관님과 눈을 맞추고 말했었습니다. 기술 공유는 중대한 요청입니다. 이는 큰 신뢰를 나타냅니다. 리사가 이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차관님 요청을 이해합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싶지만 민감한 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이 차관님이 한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점을 존중합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일부 시설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그 대가로 저희가 분담금 인상을 수용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 차관님이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답하셨습니다. 현재 50%에서 70%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훈련이 포함된다면 공정하다고 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70%라고?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미국보다는 적지만 이전보다는 더 많은 수치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70%와 기술 공유는 강력한 제한입니다. 예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차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군 자문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문관이 제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방공포대, 사이버 방어센터, 위성감시기지 등의 도면이 들어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놀랐습니다. 규모와 정교함이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이 모든 걸 지어냈다니. 그리고 우리와 공유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차관님을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한국의 역량이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제가 과소평가했었네요. 이차관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서 있지만 혼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것이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방이 좁아진 듯했고 햇빛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었어요. 한국은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었습니다. 리사와 마이클이 서로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리사가 말했죠. 이 파트너십 정신을 반영한 조건을 초안에 담아보죠. 이차관님이 팀에게 서류와 펜을 가져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긴장감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이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탁자 위에 모여 비용, 훈련 일정, 기술 공유에 관한 조항을 적어나가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뢰와 공정함,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탄생할 이 단어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었어요. 다음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빛이 살짝 비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긴 회의 때문에 머리가 무겁긴 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선 굵직한 자막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 협상 역사적 파트너십 발표. 한국 방위비 분담률 70%로 인상. 미얀 신기술 공동 개발 합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었어요. BBC, NHK, CNN 같은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들은 청와대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기술 공유를 요청하고 더 많은 비용을 내기로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죠. 한 앵커가 이것이 글로벌 동맹에 대한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 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제복은 의자 위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죠. 속으로 내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정말 과소평가했었습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입에 어색하게 맴돌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우리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제 친구 마이크였어요. 이 선 봤어? 한국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 워싱턴도 난리야.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들 해.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힘과 존중이었어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웃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강하다는 거 알지 않았어? 저도 미소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저 역시 너무 의심했었으니까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분주한 거리, 서둘러 이동하는 사람들, 장사를 위해 천막을 여는 노점상 화려한 색으로 칠해진 버스들이 줄지어 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활기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제 청와대에서 협상이 끝난 다음 아침, 저는 새 협정 초안을 지켜보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종사들에게 첨단 전투기 훈련을 제공하기로 했고 위성 데이터를 기상안보 용도로 공유하기로 했죠. 한국은 기지 운영비의 70%를 부담하고 공동연구소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문은 문서 위에서 마법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반응을 보니 이건 단순한 문구 이상이었습니다. 솔직함과 노력으로 얻은 존중이었어요. TV에서 이준호 차관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차관님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두 나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존중의 힘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며 들었습니다. 차관님의 말은 캠프 리버티에서 제가 한국이 건설비의 92%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우르릉거리는 포성, 블랙팬서 전차의 위용까지. 모든 순간이 오늘로 이어졌던 거였어요. 노트북을 꺼내 페이지 상단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존중의 힘을 만든다. 그리고 아래에 적었죠. 기술 공유, 공동훈련, 공정한 비용 분담, 글로벌 파트너십. 스스로 쓴 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사 카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제 수고 많았어요.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제가 답장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비행 기지 방문, 포사격 훈련, 그리고 웅장한 협상까지. 모든 순간이 이 새로운 변화를 만든 거였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함께여서 우리는 강해진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지난주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었어요. 호텔방의 희미한 불빛이 벽에 흔들리며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았죠. 탁자 위에는 두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상에 대한 최종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사직서였었어요. 펜이 그 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가벼웠기도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건물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은 작은 반딧불이처럼 보이는 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미국의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비상하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들었습니다. 글자가 날카롭게 느껴졌죠. 본인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미국 국무부 직위를 사임합니다. 종이를 찢는 상상을 하니 실제로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방위, 기술 공유, 재정적 기여 면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입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문장들에는 존중과 단결이 담겨 있었죠.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잠시 무시하려다 결국 받았습니다. 이준우 차관님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또 다시 두근거렸어요. 이선 씨, 차관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깨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생각해본 게 있는데요. 차관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탁월하고 당신의 통찰력이 동맹에 대한 저희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합동방어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직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 나라를 떠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됐는지 고민이 되었었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남겠습니다. 차관님의 미소가 전화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곧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역할을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직서를 가지런히 접은 뒤 반으로 갈라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종이 조각을 떨어뜨리자 마른 낙엽처럼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다시 탁자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펜을 집어들고 몇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직접 협력하는 새 역할을 수락합니다. 더욱 강하고 존중이 가득한 동맹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약속을 적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늦지 않게 저는 미국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서늘했죠. 같은 돌계단을 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가 이 차관님과 팀을 같은 웅장한 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차관님이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선 씨. 아니, 이제는 이선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차관님.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차관님은 새 동맹 협정이 놓인 탁자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다른 쪽에는 대한민국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동등하게 함께 서다라는 문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위에 손을 얹고 차관님 손과 함께 동시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그 순간 깊은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서다, 함께 서다. 밖에서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금빛 줄기를 뻗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장에서 한국의 힘을 의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캠프 리버티 방문, 포격훈련, 전차들, 이 차관님의 당당한 말씀이 떠올랐죠.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권력과 신뢰, 책임을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과 새 사명을 찾았어요. 다시 안으로 돌아갈 때 라펠에 달린 배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미안 국기가 얽혀있고 함께라서 강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렇게 제 여정은 끝나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역할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리를 놓고 신뢰를 키우고 위대한 동맹과 함께 서기 위해서요. 함께라면 우리는 진짜로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